네,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밤새 뒤척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또 밤잠 설치고 점심 식사 후에 쏟아지는 졸음 못 이기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박 원장님과 함께 나눌 주제가 불면증입니다. 네. 저는 조금 잠을 설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면증이라는 것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밤에 이제 잠자는 것이 불편하면 모두 불면증이라고 하나요? 불면증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수면에 어떤 그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 다 불면증의 종류에 일단 넣고요. 네. 그것이 아주 심각하거나 그 인면장애처럼 몇 시간을 뒤척이도 안 된다고 하실 때는 네. 대부분 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편이죠. 네. 네. 보통 증상을 구분할 때요. 네. 뭐 그 증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얼마나 네네. 지속되느냐, 또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좀 나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좀 설치다가 어느 날은 잠을 잘 잔다면 불면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할 것 네, 같은데 어렵죠. 어느 경우에 딱 진단 이거 불면증이다 이렇게 내리시나요? 보통 이제 치료라는 것은 진단이라는 것은 그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 심각한 정도가 대부분 다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내는데 네.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까 말씀처럼 어느 날에는 괜찮았다가 어느 날에는 또 잠이 잘 들었다가 하는 것들은 불면증이라고 진단 확실하게 내리진 않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그 수면 장애로 보고 단순한 일시적인 수면 장애로 보고 예. 단순하게 치료를 하고 네.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뭐 수개월 이상 어떤 내 몸의 그 수면 상태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었을 때를 대부분 다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네.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잠을 잘 자지 못하면요. 네.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 잠자리에 네. 누워서도 생각이 많을 때, 이럴 네네. 때 잠이 좀 잘 안 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원인들로 이루어진 불면증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 그 불면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실제적인 증상 질환이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이상증, 항진증이나 저하증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불면증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 분비 장애가 있을 때 불면증 증상이 조금 생기고요. 네. 아직 갱년기는 아니시잖아요. 네. 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셔서 갱년기가 네. 되셨을 때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었을 때도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뭐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기타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질환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이 있고요. 네. 또 입원을 오래 하셨을 경우에도 그 리듬이 완전히 바뀌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경우에도 불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질환으로 일단은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다른 분류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이것도 질환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아주 그 시민성인 질환이 있을 때 불면증이 많이 생깁니다. 네.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은 좀 심각한 것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인데 이것이 아까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일시적인 수면 장애로 올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이 고착화돼 가지고 실제로 불면증으로 계속 이어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됐을 때 아까는 뭐 수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경우에는 사실 좀 기질적으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네. 일주일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평소에 불면증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일주일 이상 그런 증상이 지속된다든지 할 네. 때는 좀 치료를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잠을 잘 못 잤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는 동안에 뭐 몇 번을 깬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 이상 잠을 못 이룬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어떤 불면증의 증상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인면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베개에 머리를 닿자마자 네. 주무시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시잖아요. 네. 네. 보통 우리가 그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까지가 피곤했을 때 5분 이내가 적당하고요. 네. 30분 이상이 지속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면장애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보통 서너 시간도 침대에서 뒤척여가지고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인면장애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면에 들어가기까지 문제가 생기는 증상이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입자를 예, 쓰는 거예요. 예, 들 입자에 수면할 때.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요? 그 조기각성이라고 해서 자다가 중간에 깨는데 그 다음부터 도저히 잘 못 일어납니다. 아, 어느 정도 자고 잠이 깨는데 아침까지 이제 쭉 못 자는 그렇죠.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네. 것처럼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를 조기각성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한번 깨더라도 아니면 깨서 중간에 소변을 보러 가더라도 다시 나와서는 잠들어야 다시 그냥 잠을 정상인 잘 거죠.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면이라고 부르는데 네. 낮을 천자. 그러니까 잠이 매우 얕아가지고 푹 자지 못하는 중간에 거군요. 누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예. 밖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알아채면서 잠을 계속 자는 경우죠. 예. 굉장히 잠이 얕아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금방 깬다는 그런 분들이 이럴 때 천면이라든지 예. 저기 뭐 얕은 잠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꿈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푹 자면 사실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네. 꿈을 기억한다는 것은 얕은 꿈이라고. 꿈은 누구든지 다 꾸지만, 꾸거든요. 네. 그리고 꿈을 안 꾸는 것도 정신장애라고 부를 정도로 꿈은 예.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대부분 다 꿈을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꿈은 또 개꿈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기억이 이제 생생한 꿈을 네, 가지고 너무 생생한 해몽을 꿈이 하는 거라고. 이제 예.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꿈들이 다 기억이 나서 수면에 실제로 방해를 받을 때 꿈이 자꾸만 예. 뭐 렘수면, 논렘수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내 수면에 방해를 주는 경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잠이 들었다 깼는데 아침까지 쭉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뜬 눈으로 밤을 샜다. 이렇게 네네네. 표현을 하시고 얕은 잠을 계속 잤는데 자긴 잤는데 잔 것 같지 않다는 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불면증의 불면증으로 한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예. 그럼 이 머릿속이 사실 찌뿌드둥하고 네.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네. 어떤 변화가 옵니까? 뭐 이렇게 불면증 진단할 때 보면 뇌파도 측정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불면증에서 이 현대 과학에서 그 수면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렘 수면, 논렘 수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네. 뇌파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면 상태일 때 베타파, 알타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구분하기도 예. 하고 또 다원적 수면 검사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코골이라든지 네. 이 호흡과 연관된 것이라고 파악을 해서 또 호흡 검사를 하기도 하고 네. 베드에 누워 있는 상태를 실제로 CCTV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뒤척이고 하는 것들을 네. 다 검사를 합니다. 일단 그런 검사들을 많이 해서 정확한 원인을 뭐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일상적으로는 일단은 불면일 때 내가 인면장애인지 아까처럼 네. 서너 시간 뒤척였을 때에도 잠을 못 자는 정도인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건지 네. 잘 때 굉장히 얕아가지고 그런 건지 일단 상담을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의 상태가 질환인지 아까 우리가 쭉 네네.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원인인지 스트레스로 인한 지금 현재의 상태인지를 구분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잠을 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피로를 회복하는데 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잠 자체를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그 관건일 건데 네. 이 종류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네. 원장님 제 메일로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요. 네네네. 두개골 사진이 있고 척추 이렇게 네네. 모양 사진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불면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보내드린 이유는 네. 여러 가지 검사들 외에 검사들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네. 사실은 자율신경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사진을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두개골 모형이 나오는데 네. 이 머리의 두개골이라는 이 부분들이 마치 우리가 그 뇌가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정두엽 이렇게 네. 나누듯이 네. 두개골 자체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리듬을 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개골 안쪽에는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 뇌를 감싸고 있는 액체가 있어요. 예. 그 액체들이 얼마나 잘 돌아다니느냐, 우리 몸 전체를 순환을 잘 하느냐, 네. 척수를 따라서 잘 오가느냐가 굉장히 자율신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치료들이 중요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두개골 네. 밑으로 해서 척추가 붙어 있잖아요. 네. 예, 이 네. 척추들이 그 바로 위에 지금 두개골이 얹혀져 있을 거고요. 네. 척추 사이에서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자율신경이거든요. 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뭐 옛날 생물리 시간에 이렇게 외웠었죠.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눈동자가 커지면서 눈이 충혈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두근거리면서 막 소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외우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원장님 때는 그렇게 외우셨어요? 예. 예. 저보다 오래되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아주 흥분되게 만드는 거고요. 네.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조금 가라앉히게 만드는 신경들인데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으니까 발달되게 되면 뭐 설사를 쫙쫙 한다든지 사람이 깔아진다든지 눕게 된다든지 그런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수면으로만 한정되어서 볼 때는 아주 그냥 푹 깔아지게 되겠죠. 네네.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게 되면 아주 흥분되게 되니까 오히려 수면이 안 오게 잘 안 들게 되죠. 잠이 안 드는 거죠. 네네. 계속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붕 떠 있는 것처럼 안정이 안 되고 흥분된 아까 상태로 예. 잠들지 않는 거죠. 그런 예. 경우일 때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항진돼 있으면 인면장애가 생기겠죠. 근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네. 얕은 잠이 생기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한방에서는 음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기가 충분히 내 몸에서 들어오게 되면 네. 잠을 자게 될 거고요. 네. 그 교감신경을 양기라고 본다면 양기가 너무 항진돼 있을 때는 잠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 갑상선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하고 뭐 비슷하네요. 그거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잠자는 데 갑상선 있어서는 기능 이상증이 있을 때는 항진증이나 저하증일 때나 수면 장애는 다 와요. 네. 다 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설문을 했을 때. 증상은 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잠 못 자는 사람들 중에서요. 네. 이거는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코 고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크죠. 코 고는 분들은 잠을 푹 못 주무신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코를 고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코를 골기 때문에 네. 그 울리게 되니까 네. 실제로 뇌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경우. 그다음에 스스로 조금 전에 울리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든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코 그걸 고는 인식하게 소리를. 되니까 그다음에 호흡 자체가 굉장히 얕아지죠. 코골을 본다는 네, 것은 네. 호흡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떨림판에 의해서 떨려서 코를 골게 소리가, 되니까 그 호흡이 들어가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와류된다는 거거든요. 진통판에 떨어져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자체가 굉장히 얕게 되고 그러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면 상태도 얕아질 것이고 다음날 수면이라는 것이 그 최종 목표가 우리 몸을 회복하는 건데 네.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도 역시 뭐 일종의 불면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잠 못 자면 네.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네. 코골이가 코를 골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고 좀 울리고 네. 불편하니까 잠을 푹 못 들기도 하지만 네. 또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코를 갑자기 고시면서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는 예. 이 상태가 되는 예. 거죠. 네. 그러면 그 경우에도 코 고는 것과 다른 또 의미로 네. 뇌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네, 된다거나 맞습니다. 해서 또 수면이 예, 수면의 질이 질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네.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건 먼저 치료해야겠네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네. 코골이가 너무 심하실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살을 먼저 빼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다 코를 고시는 분들이 그 지방이 여기에도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네.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살이 많이 쪄 있는데 코를 고신다거나 하실 경우에 살을 먼저 빼라는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쭉 먼저 치료를 옛날에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네. 비염이나 축농증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 자체에 기질적인 뭐 병변이 있거나 네. 문제가 심각하거나 할 때는 수술을 권하기도 하죠. 앞서 이제 갑상선, 네. 뭐 갱년기, 네. 지금 이제 코골이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 다른 원인으로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스트레스 같은 그런 원인 속이 말씀. 쓰려서. 아이고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네. 속이 쓰리거나 위장 질환이 있거나 네.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 팔이 다치면 네. 팔이 쑤셔서 아픈 거서 잘 못 주무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면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네. 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잠을 잘 방해를 자지 받는 거죠. 못하는 것.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루는 불면증은 어떤 질환을 통해서 잠을 잘 못 잔다 하더라도 그냥 아파서 불편해서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네. 원인으로 수면의 질이 네네. 현격하게 떨어지고 지속되게끔 하는 것. 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성 불면증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기 네, 때문에 네.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근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잠을 좀 설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잠을 잘 못 잘 만큼 무슨 신경 쓰이는 일이 있나? 네. 해결해야 될 일이 있나? 근데 그거를 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도 많죠,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못 자는데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못 자는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받아가지고 네. 어떤 원인을 명확하게 알면 차라리 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편하죠. 예, 내가 예, 생각이 예. 해결을 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곰곰이 생각해서 며칠 동안 그냥 잠을 못 이룰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말씀대로 그것이 원인이 내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거나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서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 내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실제적인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질환에 의해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거를 본인이 구분할 수 있나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질환을 검사하기 전까지는 구분하기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뭐 당뇨라든지 갑상선, 뭐 갱년기 이런 증상 질환이라고 갱년기는 질환은 아니지만 예. 나머지 질환들의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 질환에 포함되는구나라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검사를 하셔서 네. 혈액 검사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초음파 검사 등에서 바로 요즘은 지표가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질환을 바로 고쳐서 고치게 되면 수면도 질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스트레스 상태라든지 수면의 상태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이렇게 네. 연구를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네. 이분이 어떤 식의 유형의 불면인지를 파악하실 파악해야 수가 되겠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네. 커피 많이 마시면 네. 당연히 아까 이제 그렇죠. 말씀드린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커피하고 상관없다고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네. 잠자는 거하고 상관없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예민해서 오후에는 나는 커피 안 마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카페인은 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네, 있죠. 아까 이제 교감신경을 말씀드렸는데 네. 양기, 즉 교감신경을 굉장히 많이 항진시키는 것이 카페인이거든요. 네. 특히 뭐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카페인들은 사람을 각성시키고 흥분시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꽃들이라든지 뭐 페퍼민트 향 이런 거 맡으면 네.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잠을 자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정신이 맑아지는 어떤 걸 한다든지 영화 중에서도 그 때리고 부수고 이런 액션 영화를 막 보게 되면 흥분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은 자면서도 막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수면에 썩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많이 되죠. 예. 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원장님. 지난번 저희가 그 만성 피로, 네네. 간이 좀 안 좋은 그 얘기를 할 때요. 영양제라든지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약제 같은 걸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녁에 그럼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겠네요? 잠자기 전에 피로 회복하는 어떤 그 지난번에 그 공진단 예, 그런 같은 것들은 거? 조금 그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낮에 왜냐하면, 먹는 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진단 같은 그런 네. 약들은 오후에 한 2-3시쯤 공복에 아. 보통 보면은 지금 조금 지나서 식사하고 나서 네. 산책을 좀 했다가 일 좀 할만하면 잠이 오잖아요. 피곤할 때. 그때쯤이나 내가 체력이 굉장히 소진될 때 많이 복용하시고 네. 가시고 예. 실제로 공진단을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7시, 9시 경에 드셨을 경우에 네. 저만 해도 굉장히 각성되거나 체력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피로를 풀고 잘 자보자 해가지고 네, 그런 그게 오히려 거를 아니죠. 밤에 먹으면 안 된다는 네, 네, 네. 불면증을 유발하게 되는군요. 네. 몸은 건강해질지라도. 그렇지만 이제 적당한 세기의 약들은 도움이 되니까 네. 그것이 이제 각성시키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그 교감 신경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약제들은 있죠. 예. 치료 들어가기 전에요. 네.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이걸 불면증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수면 장애로 봐야 하나 네. 좀 편안하게 아실 수 있게 체크하실 수 있는 걸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잠을 어떻게 자면 네. 앞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하는 것이냐는 네.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제일 정답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검사에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네. 검사를 해야지 말아야지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내가 일시적인 수면 장애라는 것이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 내로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그 원인이 분명하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상사라든지 뭐 아니면 집안에 아이가 말썽을 피운다든지 해서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해결을 보거나 해결될 방안을 찾거나 했을 때는 해결이 되죠. 네. 스트레스가 풀려버리는 네.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면 장애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수면 장애가 아니고 불면증으로 접어드는 단계고요. 많은 분들이 요때 좀 고민을 하시면서 넘어가 버리시면서 네. 불면증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치료를 받으러 오시죠. 네. 중간에 간단한 약제들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양방에 수면 유도제, 수면제라는 약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수면을 유도시키는 그런 약제들은 뇌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 약들인데 네. 그러지 않고도 편안한 약제들로서도 수면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뭐 1차적으로는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양기를 소진을 시켜야 음기가 이제부터 잠잠해지니까. 예. 그래서 낮에 좀 피곤하게 네, 일부러 피곤하게 예. 정신을 만드는 피곤하게 거죠. 하는 게 네. 아니라 몸을 피곤하게 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든지 네. 뭐 따뜻한 차지만 이제 각성 효과가 없는 없네. 그런 좀 진정되는 차, 연꽃차라든지 네. 뭐 이제 꽃들이 조금 더 이제 양기가 발산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네. 연자육이라고 해서 연꽃이란 그 약성이 네. 심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조금 심장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누그러뜨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보다는 연자육이라고 해서 연꽃 C, 예, 그것을 먹는 것이 조금 더 낫고요. 연꽃이 크잖아요. 네네. 연꽃잎 속에 보면 안에 연뿌리, 연근이라고 하죠. 예. 그 사이에 씨들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커요. 저 예, 본 적 있고 깜짝 놀랐어요. 꽃이고 꽃인데 네.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먹거나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네. 다른 뭐 도움이 되는 음식들 뭐 있을까요? 약재와 음식이 조금은 혼용되긴 합니다만은 네. 약재로서 이제 단품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산조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이 네. 한자 써서 얘기하니까 꼭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맥대추. 맥대추. 그 산에 못 먹는 대추. 예, 씨. 그 산조인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대장금에서 기억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중국에 사신이 왔을 때 그 대장금 당뇨가 있었죠. 온 사신이. 뭐 산조인을 가지고 잠을 빨리 들게 한 경우가 있는데 산조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약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냥 생으로 쓰면 네. 잠이 오히려 깨고요. 산조인을 약간 볶아서 쓰면 잠이 잘 오게 만드는, 유도하게 만드는 또 그런 무슨 마술 같은 일입니까? 재미있는 약성이 있습니다. 같은 약재인데 네네. 생으로 그냥 복용하면 잠이 깨고 네네. 볶아서 복용하면 잠이 온다. 네, 참 근데 이제 신기하네. 많은 약재들이 네. 실제로는 약간 볶는 것이 수면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산조인 같은 경우는 씨앗이잖아요. 네. 그 씨앗 같은 것들이 양기를 응축하고 있고 네. 이것이 어떤 기운들을 이렇게 모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 양기를 음기처럼 이렇게 모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씨앗들, 예를 들면 뭐 들깨, 네. 뭐 그런 깨 같은 것들도 뭐 영양적으로 오메가3가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씨앗 종류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볶아서. 예, 살짝 볶으면 네. 그것들이 이제 한방에서는 법제라는 그 약재들을 살짝 가공을 시키는데 그것을 용어로 법제라고 합니다. 네. 그런 법제 중에서 초한다고 해서 살짝 태우는 예, 그렇게 되면은 약성이 조금 온화하게 바뀌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씨앗 성분들은 살짝 초해서 복용하게 되면 조금 더 수면에 좋은 네.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반하라는 약재는 전에도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 몸에서 균형이 안 잡힐 때,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균형이 안 잡힐 경우에는 반하라는 약재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의견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네.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건강한 편이고 아무 데서나 쉽게 잘 잡니다.
꿈을 안 꾸는 날이 1년에 하루나 될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왜죠? 아, 건강한 편이고 잠도 잘 자는데 네. 거의 매일 꿈을 잘 꾸고 그래서 개운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조금 전에 같아요. 꿈을 잘 안 꾼다고 안 꾸는 날이 1년에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네. 얘기니까 거의 매일 꿈을 꾸면서 이거 깊이 잠 못 든다는 그것이 말씀이신 아까 것 같아요. 말씀드린 천면이죠. 네. 그 한방에서 이제 다몽, 음사발몽이라고 해서 내 몸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거나 그 저기 다몽은 말 그대로 꿈을 많이 꾼다는 뜻이니까 네. 그런 다몽. 것으로 예. 마늘 다자에 꿈몽자. 네. 내 몸의 한방에서는 이제 꿈이라는 것을 심장 그리고 담낭 여기에서 나온 어떤 신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신을 영혼이라고 예, 뭐 생각하는. 저기 전지전능한 그런 신 네네네. 말고요. 각 오장육부의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역할을 가진 신이라고 네네.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역할들을 가진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예. 거겠죠. 심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조절을 하고요. 네. 담낭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장수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심담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거나 내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기가 제대로 안 돌아서 막 떠돌아다니거나 내 몸에서 이제 양기가 쭉 펼쳐 나갔다가 밤이 되면은 쑥 들어와 가지고 안정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안 될 때 꿈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켜 주는 약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자육, 연자유. 예를 들면 산조인, 초한거, 반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 죽여라고 해서 대나무 속에 있는 죽여? 죽여주는 네. 대나무 속을 파게 되면은 거기에 하얀 게 올라오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그 또 심신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주교 같은 것들도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분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음용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고 그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품인 약재들이 한 가지 약재들이 그냥 내 몸에 전부 다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커피를 하루에 6잔, 8잔씩 드시는 분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품들을 하루 종일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이 일정한 효과는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는 나겠지만 네. 그것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민간의학의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나 조금 더 오래 지날 경우에는 네. 그 한의원이나 오셔가지고 제대로 처방을 받으시고 저희 한의원에는 안신환이라고 해서 원지나 주겨 이런 약재들을 이제 잘 그 사람에 맞게끔이나 혹은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처방이 있습니다. 네. 그 안신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성 불면 장애일 때 굉장히 잘 듣게 되니까 그런 약재들을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은 우선 건강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심장이나 담 다른 곳들은 쪽에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실 건데 예,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꿈을 많이 꿀 수 있지만 건강하시다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잠이 많냐, 아니, 꿈이 많냐는 건데 네. 좀 전에 심장이라고 해서 그분이 또 심장 검사를 받으시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건 이것은 다른 우리 몸의 얘기. 기능적으로 예. 이 두 부분에서의 역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꽃은 심장에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담낭에 작용하는 어떤 약재들 이런 것들을 잘 혼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심장과 담낭을 말씀드린 거지 심장에 뭐 검사해가지고 뭐 부정맥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야기.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이거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아닌 것 같다. 네, 늘 피곤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시면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약재 외에 어떻게 네. 치료하세요? 불면증 환자가 있으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을 당연히 넣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신환 같은 처방을 하고요. 네. 안신환만으로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불면증이 단순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이내에 수면 장애인 경우에는 안신환만으로도 충분히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것 외에 아주 오래된 불면증일 경우에는 네. 그분에 맞는 처방들을 쓰겠죠. 그분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심장과 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장이 나쁘거나 뭐 네. 실제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할 때는 그 질환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침 중에서 풍지 이 저기 귀 뒤쪽에 보면은 네.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 혈자리 하나를 가리키기엔 조금 찾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아까 두개골 뒷면을 모양. 볼 때 예. 귀 뒤부터 해가지고 머리 뒤쪽으로 쭉 띠를 두르잖아요. 네네. 이 띠 두르는 부분에 그 두개골 끝부분 보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 부분들이 만져보면 굳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 부분들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스스로 네. 손으로라도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뒤를 것으로 네. 만져보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두개골로 딱딱하다가 네네. 어디는 목이 시작되면서 좀 부드러운 부분이 예, 있어요. 바로 그 사이에 딱딱한 부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 네. 이 모발이 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네. 모발란 부분이 약간 위쪽인데요. 거기가 그렇죠. 딱딱할 때가 네. 있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가 더 빨리 딱딱해지고요. 아, 예. 또 거기를 풀게 되면 눈도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요즘 스트레스성으로 인해 가지고 예. 목이 딱 굳을 때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시작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붓습니다. 그 부분을 잘 풀어주거나 침을 놔서 풀어주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제가 치료하는 사진이 하나 있을 건데 네. 좀 보여주시고요. 치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침이라든지 약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방법이 이제 CST라고 보통 부르는 네. 오스테오파시라는 그 어떤 치료 영역에서 네. 크레니얼 세이크럼 테크닉이라고 해서 머리와 청골 이런 부분들이 아까 뇌척수액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도인 같으세요. 예. 감으시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조금 운영하게 되면 치료를 수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댁에서 응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로마 같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하시고 요즘 뭐 그 캔들이라고 부르죠. 양초에다가 예. 아로마를 섞어서 향초, 예. 만들기도 하시던데 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도움이 그 다음에 되는군요. 조명 중에서 네. 조명을 굉장히 깜깜하게 만드셔야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자는 환경 요즘 뭐 매트리스 저기 베개 이런 것들 많이 관심들 가지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거 굉장히 기본이고요. 예, 그래서 내가 잘 수 있는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상담을 해 체크를 하고요. 그것들이 조금 더 괜찮아졌을 경우에 또 잘 안 낫는다면 약제들을 조금 투입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죠. 예. 안 그래도 바쁜 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잠이 편하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게 늘 피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면증이다. 잠이 좀 나는 너무너무 불편하다 해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 만에 보통은 호전되는 결과를 보통은 이제 처음에 단기간에 생긴 일주일이나 한 아주 이게 고착화 되지 않은 3개월 이전의 것들이라면 네.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다 치료가 되고 단기간이라면 뭐 약을 드시는 그 순간 그날부터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꽤 네, 많아요. 네. 그 스트레스성 불면증 같은 경우일 때는 약을 복용하고 그날부터 바로 잘 잤다는 네, 분들이 많고요. 네. 아까 같은 CST 같은 방법들은 아주 오래되신 분들께만 쓰는 방법인데 뭐 사람의 정도가 다 틀려서 몇 개월 만에 낫겠다 이건 없겠지만 보통은 뭐 10회 이내의 치료에서 대부분 다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예, 많은 도움이 되는 치료법들입니다. 네. 어떤 작가는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치통을 아주 좀 네. 지긋지긋한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치통이 통증 지수 중에서 제일 높은 것 중에 높다고 하나죠. 네. 하는데 어떤 작가가 불면증이 너무 힘들어서 치통과도 바꾸겠다 하는 글을 쓴 걸 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잠이 불편할 때 아주 피곤하니까 아유, 많이 너무,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오늘 박영환 원장님 불면증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